안녕하세요. 내려놓음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온전함을 위한 미용고사 정화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로 미인고사 정화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풍요의 개념도 있고 평화나 혹은 행복, 자유 이런 어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궁극의 가치를 이룬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미용고사라는 네 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수행법이나 정화법이든 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만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미용고사라는 이 네 마디 말을 모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만 사용을 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두 마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2008년도 때 거의 지옥고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사업을 실패한 이후로 6개월 동안 거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 겪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겪었고, 가정사도 겪었고, 그 다음에 우울증, 자살 고민까지도 겪었고, 죄책감, 뭐,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일 때 겪는 수많은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6개월 정도가 제가 지속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미용고사 정화법을 저는 이제 호호포노포노를 만나게 되면서 딱 만나고 나서 이제 제가 지옥고를 겪는 바람에 그때부터 저는 미용고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1년째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를 저는 딱 6개월 만에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꾸준하게 저는 실천을 해왔고, 그다음에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어떤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도 제가 계속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소개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미용고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그다음에 장소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자마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안 들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용고사 정화법을 추천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저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댓글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을 차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1차 알아차림과 그 생각과 판단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마도 정화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접하거나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차적으로 올라오는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것과 2차적인 알아차림,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하고는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최초로 올려주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느낌, 기억 혹은 오감으로 이제 겪는 사건들 있잖아요. 눈이나 귀나 촉감이나 이런 식으로 탁 느껴지는 것들.
뭐 경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아, 이런 게 올라왔어. 이런 걸 경험했어. 라고 처음 느끼는 그것을 1차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어떤 가르침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뭐 판단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라라고 말하는 거는 그 1차 알아차림이 아니라 2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 알아차림에 대한 2차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알아차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1차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고 그냥 계속 관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화할 것이 있으면 정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길을 가고 있는데 왼쪽 편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스포츠카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저기 빨간색 스포츠카가 있네 라고 딱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건이나 경험이 되겠죠. 혹은 눈으로 들어온 거, 그리고 빨간색 스포츠카 이다라는 건 생각이죠. 판단이나. 이거는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1차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정보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쟤는 금수저겠지 라고 하는 게 2차적인 생각과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겠지라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번지지 않게 빨간색 스포츠카가 있네 라고 딱 알아차렸을 때, 이게 1차 알아차림이니까요. 그때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하게 되면 저것에 관련된 영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생각과 판단으로 계속 이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 스포츠카를 딱 봤어요. 저건 금수저겠지. 그러면 아,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점점 신세 한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라는 것은 스포츠카이다, 이 빨간색 스포츠카이다라는 판단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저 사람은 금수저겠지, 그 이후부터 그걸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차 알아차림은 정화의 대상이지 이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올라옵니다. 우린 계속 경험하게 되고,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존재라면 이것은 반드시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판단, 2차적인 생각과 판단과 1차 알아차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정화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보면 미운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막 직장 상사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집에 있는데 직장 상사가 오늘 화낸 것, 나에게 핀잔을 준 게 딱 떠올랐어요. 핀잔을 주고 나서 아, 저 사람 정말 싫어, 여기까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1차 알아차림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정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운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냥 미용고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계속 하셔도 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정화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탁 알아차린 상태, 1차적으로 탁 올라오는 그거는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생각과 판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판단이에요. 정화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의 대상과 2차적으로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2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2차적인 판단을 한 이후에도 3차로 넘어가지 않고 또 정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2차까지 넘어왔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또 정화를 더 하시면 됩니다. 2차까지 넘어가셨다면 정화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뭐 가난한 상황이든 뭐 고난의 상황이든 다 똑같습니다. 처음으로 탁 올라온 상황, 아, 내가 지금 빚이 있구나, 그러면 아, 빚이 있다라는 기억을 또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 있으니까 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나가는 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라는 개념은 1차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안 되니까
저는 정화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1차적으로 무언가 올라오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미용고사를. 그러면 2차적인 생각으로 번지지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차적인 생각을 못하게끔 미용고사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네 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풍요롭게 바뀌어지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2차적인 생각과 판단을 그 선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 그렇게 관찰을 해보시면 누구나 이거는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정화 타임이구나. 여기서부터가 2차 생각과 판단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시고 딱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정화를 해주시면 정화가 훨씬 빠르게 된다는 거.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4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게 또 카르마가 돼서 정화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판단으로 계속 만든 것들이 다 카르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반복되고 정화했는데도 반복되고, 그 이유는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때 정화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카르마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를 해도 안 변화지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바로 1차 알아차림 때 정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온전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1차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판단을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조를 한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1차 알아차림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이렇게 내면에서 올려주는 거, 경험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가만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런 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문제가 또 떠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떠오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올려줍니다.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정화가 다 알아서 이루어집니다. 영감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열심히 정화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든 문제든 어떤 오류를 접해도 저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2차적인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건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고,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판단을 흘려보낸다는 의미는 1차적인 판단이 올라왔을 때 그걸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음 또 생각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엔 또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관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내가 행동해야 할 어떠한 영감이나 어떤 행동 지침들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탁 느끼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1차적 알아차림 중에, 그러니까 거기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기억이나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이렇게 정화를 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되실 거예요. 2차로 넘어가기도 하고 3차로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면 그냥 미운고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저도 계속 그랬어요. 계속 이끌려 가다가 하고 이거를 계속 실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5차에서 했는데 점점 4차, 3차, 2차, 1차에서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간격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평화롭게 돼 있고 온전함이 다 다가와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을 정화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만으로도 영감을 얻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접하게 되거나 부정적인 경험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그때 그 순간 정화를 계속 하시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 정화가 이제는 내면에서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정 수준 정화가 되면 이제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가난한데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그 답을 그냥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정하는 방법은 이거는 뭐 꼭 1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쭉 넘어갔을 때도 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내가 힘들 때 그냥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소리 내어서 해주셔도 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소리를 내게 되면 이상한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은 온전해졌는데 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어떤 고통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일 때면 그냥 계속 해주시는 거고, 지금은 행복해졌어, 온전해, 그러면은 그때는 좀 잠깐 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그때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마디 말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네 마디 말을 다 하시기 힘드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하셔도 되고, 슈렌 박사님은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네 마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을 계속 해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으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만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신성한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불교로 말하면 뭐 부처님이 이제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한다기보다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신에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아마 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미안한 것들은 존재하거든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미안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안합니다까지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은 사실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대체를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인정합니다는 이게 상대방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을 하는 것도 포함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옳은 말을 했어요. 혹은 내가 옳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해놓고 나서도 인정합니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엄청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진심으로 다 했다면 그 사과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 모두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보면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거나 옳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은 내가 인정할게, 이게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관계나 혹은 어떤 그런 다툼으로부터 많이 자유롭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미인고사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두 개를 저는 자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화할 일이 있으면 어떤 거에 대해서는 미인고사를 쓰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음, 뭐였죠? 미용고사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시든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1차적인 알아차림 상태에서 정화를 바로 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정화를 할 수 있는 거에 그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라는 말에는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게 온전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펼쳐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말도 있고 인정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저는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온전한 책임을 아마 질 수 있게 되고 100%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책임을 지는 어떠한 그런 의식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00%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외부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책임을 지느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정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온전한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인정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거를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2008년도부터 이제 정화를 해왔어요. 그런데 정화를 쭉 하다가 2011년 3월에 휴렌 박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휴렌 박사님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호흡포노포노를 정식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12단계 정화법도 있고 호흡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명상법도 있고 정화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균형 맞춰주는 어떤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미용고사와 진동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화도구 한두 개 정도, 한 30개 정도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제가 정화도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말하면은 한 배운 것 중에 미용고사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진동추 하나를 거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사용하는 거는 배운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휴렌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 크게 배운 거는 온전한 책임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휴렌 박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온전한 책임이구나, 저런 마음가짐으로 정화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깨닫게 되면서 그 뒤로 제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온전한 책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온전한 책임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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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온전한 책임을 안 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쓰셔도 이게 정화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휴렌 박사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리고 휴렌 박사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 온전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휴렌 박사님이 어떻게 정신병동을 다 치유했는지 그 느낌을 그때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렌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이제 호흡포노포노 정식 그 사이트에 아마 나왔던 내용일 거예요. 호흡포노포노 과정은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내면을 정화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포노포노 과정을 통해서 수강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무한한 법칙을 접하고 삼위일체에 된 나 자신이 신성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자기 스스로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이게 진리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개인이 호흡포노포노를 어떻게 응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신성의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응용할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화를 해서 처음에 정화 과정은 알려주지만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나름대로의 최고의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정화를 하다가 이건 이렇게 바꿀까? 이건 이렇게 해볼까?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을 자기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을 못 받으면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개인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정화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법은 꼭 미용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일 수도 있고 호흡법일 수도 있고 오체투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호흡포노포노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자신의 어떤 오류의 에너지, 오류의 기억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어떤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호호포노포노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호호포노포노는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미용고사 정화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어떠한 규칙도 없고 어떤 계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느낌 그대로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흡포노포노를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증명할지는 그 사람 개개인이 그냥 자기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이 말만 가지고도 정화가 되더라. 저 같은 경우는 미용고사를 다 했으니까 이 네 마디 말을 하니까 정화가 되더라. 어떤 분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만 하니까 되더라. 이거는 우리 개개인이 다 다른 거고, 자기의 선택에 다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밤에만 했는데도 되더라.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에서 다 하니까 되더라. 이 모든 것들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끔 주시는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계속 정화를 하다가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할 때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더 정화를 하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정화를 더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진동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이 느낌, 그 온전한 느낌에서 내려지는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평상시의 생각과는 다른데, 지금이 딱 알맞는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미인고사라는 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사이트가 한번 이렇게 제 채널이 한번 삭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물론 유튜브 측에서 오류가 나서 지금 저는 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정화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미인고사라는 네 마디 말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정화를 하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저한테 정말 필요했던 말이었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마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정말 100% 맞았던 말이었기 때문에 정화가 잘 되었는데, 상담을 하다가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그 자녀분이 있었는데, 자녀분 앞에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했나 봐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고맙다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왜 용서는 난 아직 안 했는데 왜 고맙다고 말하냐, 이렇게 반론을 한 거죠. 원래는 이 네 마디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내가 하는 거고, 용서 받을 일에 대해서는 용서해 달라고
그 소원을 비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성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일반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사랑할 일에 대해서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 표면의식에서는 이 네 마디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미묘한 어떠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다 못하시고 그냥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 의식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단어를 인정합니다로 저는 바꿔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 요구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신성한 존재에게는 요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신성한 존재에게 용서해 달라고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쓰긴 했지만, 만일 이거를 그 타인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타인과의 문제를 떠올렸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돼? 이렇게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부감은 둘째치고, 여기 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요구성이 있기 때문에 100%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라는 것은 온전하게 내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냥 잘못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과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용서를 할지 안 할지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내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사과까지만 하는 거죠. 용서해 주세요라고 뭐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것이 뭐 크게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논리상으로 어떤 그런 추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한 걸 찾아간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강의였나요? 어떤 강의에서 제가 들었었는데,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은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서 우리는 맛있게 드세요라고 상대방한테 말하지만, 사실 맛있게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날 많이 먹고 왔으면 맛있게 못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차린 음식이 저 사람 맛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이만큼만 먹고 좀 그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맛있게 드세요라고 내가 이렇게 강요죠. 요구죠. 그러니까 요구라는 걸 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식사하세요나 혹은 뭐 한번 맛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온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100%의 어떤 온전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의 어떤 온전함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제가 남겼던 것이 있는데, 나는 존재하며 표현할 뿐 나의 존재와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타인에게 오롯이 맡겨야 한다라는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 요구성이 있는 것은 어떤 온전함에서부터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인간사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끊임없이 더 온전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단어나 말이나 이런 것들, 행동 하나하나까지 정말 철저하게
온전함을 무엇일까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 조금이라도 약간 미묘한 어떤 온전함이 깨지는 그런 것을 느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라고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용고사나 미인고사는 표면의식, 잠재의식, 초의식, 그리고 신성까지 이렇게 총 4개의 어떤 존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미묘함이 있을 뿐이지 무엇을 사용해도 뭐 미용고사를 사용하시든 미인고사를 사용하시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단어를 쓸 때 이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을 타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신성에게, 신에게, 하나님에게, 부처님에게 이렇게 하늘에게 쓴다고 이렇게 느끼시면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왜 내가 상대방한테 왜 죄송하다 그래야 돼? 라고 느끼시면 이걸 사용하기 힘드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호호포노포노의 기본 철학이면서,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미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호호포노포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벽하다고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 때문에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도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냈는데 저 화는 온전한 거예요. 다만 내가 저 화를 온전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 근데 이건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하다 보면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면 살인이나 이런 전쟁이나 일어나고 있는가? 그건 그냥 카르마에 의해서 어떠한 뿌린 대로 거두는 어떤 결과물인 것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건 내가 누군가를 때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소를 당하든 내가 한 대 얻어맞든 그 일이 벌어져야만 온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맞춰서.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만일 좀 피해를 입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상태야, 문제야라고 내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콩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콩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콩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걸 경험하더라도 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걸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든 내부든. 그래서 나 자신만 돌보는 거예요. 호흡호흡은 끊임없이. 그리고 외부는 이미 온전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상처나 이런 것이 느껴지면 신성에게 죄송하다고 소원을 비는 거죠. 이 카르마를 없애달라고. 그래서 미용고사는 타인에게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성에게 하는 겁니다. 그 오류의 기억에게도 하기도 하고 신성에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그리고 외부나 내부나 원래는 다 완벽한 존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단지 오류를 경험했을 때 오류는 당연히 일어나고 있지만 카르마에 의해서 그 오류를 자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내 관점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산은 산대로 온전하고 물은 물대로 온전하고
뭐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면 사기치는 그 카르마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걸 해야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정화를 하면 할수록 그건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 카르마를 우리가 없애게 된다면. 그리고 전생과 카르마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자기 역할을 그저 할 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정적인 카르마를 정화를 하고 정화를 해서 영감을 받아서 무언가를 해놓으면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의 그 카르마가 바뀌게 됩니다.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해야 될 카르마였지만 거기에 다른 카르마가 이렇게 개입이 되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는 카르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외부의 것들을 끌어당긴다기보다는 이렇게 정화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화가 어느 정도 되시면 외부의 것들을 이제 내 걸로 끌어당겨서 이제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다 정화를 끝내놓고 이제 외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들여서 그걸 정화하는 어떤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정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정화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또 세상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누군가도 나와 관련된 카르마를 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아마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다 착하게 살아가시니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문제나 어떤 가난이나 이런 거를 겪고 계시면 사실 억울한 마음이 좀 들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 입은 거를 또 정화할 때 반대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남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하다고 느끼는 걸 조차도 내가 초월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돕는 정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불편하시면 사랑합니다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마디만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 미용고사 네 마디를 했을 때 저에게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네 마디를 다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표면 의식이 이 네 마디를 다 쓰는 게 좋은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만 작용이 됩니다. 안 그렇고 만약 아이처럼 내가 왜 용서를 안 했는데 왜 고맙다고 말을 해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들거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다 사용을 아마 못 하시게 될 거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돼? 내가 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신다면 아마도 사용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나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도 분명히 누군가는 미용고사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정화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마 정화를 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용서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회사 직원이라고 칠까요? 아니면 뭐 친구라고 하죠. 친구가 나한테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은 뭐 고소를 하든 뭐 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했대요. 그냥 일단은 잘못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그냥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착하니까 용서한다. 그런데 정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래야 됩니다. 뭐냐면 그래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이 사람한테.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99를 잘못했다고 쳐요. 그런데 나는 1 정도의 잘못은 없을까? 그럼 나의 잘못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나의 잘못이나 오류부터 정화를 하시는 분이 진짜 정화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원망하거나 이걸 정언하시게 되면 이제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원망의 마음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내가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더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그 친구가 더 잘 돼서 나중에 돈을 갚거나 진짜 사과를 잘 해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부터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용서고,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용기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정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용고사나 미인고사를 사용하실 때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부담이 없는 분은 그냥 미용고사를 쓰시면 됩니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미용고사를 사용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죄보다는 공덕이 스스로가 많다, 난 정말 착하게 살았고 남을 많이 도왔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미인고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스스로의 인정이 들어가니까 아마 사용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 표면이식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신다면 미인고사를 쓰시든가, 아니면 사랑합니다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단어 중에 여러분들이 섞어서 사용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처음 알아차림이 탁 올라왔을 때, 1차 알아차림이 올라왔을 때 바로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좀 긍정적인 말을, 뭐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여러분을 안정시키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1차 알아차림이 탁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아까쯤 말씀드렸지만 넣은 이유가,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고마운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사랑하다고 말해야 될 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건 네 말이 맞아 라고 인정할 땐 인정해야 되는 거, 이 네 마디 말을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서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고 인정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인고사도 저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평화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풍요롭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끝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법도 만들고 어떤 법칙도 만들고 심지어 호흡포노포노도 이것도 창조를 한 거잖아요. 네 마디 말을.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만든 것들을 우리가 그거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용고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마디 말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떠한 기준을 자꾸 스스로가 인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 지식, 규칙, 이념, 뭐 어떤 기억, 계율, 뭐 어떤 그런 계명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배웠을 겁니다. 배우고 어떤 종교단체에 가면 계율이나 이런 걸 배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호흡포노포노는 자유를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들 중에 내가 배운 것도 이제 내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관념이든 지식이든 뭐든 규칙이든 그거에 내가 이념에, 정치 이념도 똑같고요. 거기에 내가 지배를 받으니까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걸 배우시더라도 나에게 맞춰서 사용하시는 걸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고 풍요를 얻고 자유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자유의지에서 오거든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화, 행복, 풍요,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수많은 규칙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념, 이 어떤 계율,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결정을 못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을 못하니까 당연히 자유가 억압당하게 되고, 자유가 억압당하니까 풍요, 행복, 평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정화를 해서 선택하시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1차 알아차림과 생각, 판단,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1차 알아차림은 정화의 대상이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화면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1차 알아차림과 2차적인 생각과 판단을 구분을 못했던 분들은 이걸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눈에 들어오는 실험을 다 해보세요. 가다가 어떤 차를 딱 보고 어디까지가 1차인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추가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 추가로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잘 지켜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생각들로부터 오게 됩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내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그리고 뭐 빨간색 스포츠카를 봤는데 얘는 금수저야. 근데 금수저들은 하여튼간 뭐 하여튼간 뭐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금수저에 대한 나쁜 생각을 나쁜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수저에 대한 나쁜 관점을 정화하지 않으면 나는 금수저와의 만남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수저는 돈도 많고 어떤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럼 알고 보면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금수저를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박탈하니까 내가 평화를 못 찾게 되는 거죠. 어떤 풍요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든 아니면 종교적인 이슈든 삶의 어떠한 인간관계든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아차린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오는지 보세요. 어떤 생각과 판단이 올라오는지 지켜보다 보면 내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화를 해내시면 점점 여러분은 맑아지면서 점점 영감을 받는 그런 어떤 삶으로 바뀌시게 될 겁니다. 온전함을 위한 정화법은 계속 설명드렸죠.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를 해주시는 거고, 사랑합니다 한마디에도 이 네 마디 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마디 말이 힘드시면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화의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충분하다고 느꼈으면 그때는 정화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기 힘드시면 미안합니다,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안합니다라고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정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할 건 다 사과하고 용서받을 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라고 할 만한 일들을 이제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살고 공덕을 많이 쌓고 계시다면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 말만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풍요, 평화, 행복, 자유, 사랑 이렇게 5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정화를 통해서 저는 거의 95%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5%는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정화만 한다면 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온전함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 우리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